안녕하세요, 태희입니다. 저는 안무가입니다. 오늘은 저의 오래된 친구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족저근막염 9년 차예요. 2014년 무용입시를 할 때 족저근막염에 걸렸고 오른발에 먼저 시작했고 왼발로도 옮겨갔다가 염증이 전부 사라지기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염증이 사라졌는데도 왜 저는 족저근막염 9년 차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어떻게 족저근막염에 걸렸는지, 어떤 치료를 시도를 해봤는지, 어떤 치료는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됐는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이 과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족저근막염의 증상은요, 발 뒤꿈치에 타는 듯한, 송곳으로 찌른 듯한 통증이에요. 염증도 염증이지만 그 족저근막염을 심하게 앓느라 우울증과 심한 박탈감을 느껴봤습니다. 족저근막염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생업을 중단할 정도로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족저근막염 카페에서 본 아이디가 발 자르고 싶다인 거예요. 표현이 격하죠. 근데 겉으로 보면은 진짜 멀쩡한데 당사자들은 진짜 발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게 된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저는 심지어 제가 찾아간 병원에서 고쳐줄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어떤 블로그 글을 보고 찾아갔던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저한테 그 글을 내리겠다고 치료할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족저근막염에 걸렸었던 거는 2014년 무용입시를 향해 한참 달리던 5월, 6월 달쯤이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발을 디딜 수 없는 발 뒤꿈치, 종골극 안쪽에 그 뼈 있는 안쪽에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꼈고요. 발병 3개월 후에는 오히려 발을 많이 쓰고 난 오후에 발이 더 아팠어요. 학교를 가려고 급격하게 연습량을 늘렸으니까 발이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입시가 정말 피말리잖아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상당히 발에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시가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Anyway, 크게는 딱 3가지면은 족저근막염 나을 수 있어요. 첫째는 내 몸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의 몸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왼쪽 2번째 발가락을 선명하게 그려보실 수 있으세요? 눈을 감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느라 목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그렇다고 영상을 끄지는 마시고요.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틀어졌는지, 걸을 때 어떻게 걷는지, 어느 근육이 발달하고 어느 근육이 잘 쓰이지 않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지라고 하죠.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 치료의 키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족저근막염을 앓을 기간도 증상도 다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아요. 심지어 어떤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저도 몸을 무리해서 썼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에 걸린 것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상황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몸을 무리해서 쓰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족저근막염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 제가 치료비로 한 중고차 한 대쯤 뽑았을 때 진짜 너무 우울하고 자포자기 할 때쯤 그냥 발은 됐고 건강이나 찾자 싶어서 팔체질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웬걸? 족저근막염이 나왔어요. 경위는 이렇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약간의 강박증이 있었고요. 무용입시를 하면서 몸을 급격하게 쓰다가 스트레스로 강박증이 더 심해졌어요. 한의원에 갔더니 족저근막염과 강박증이 한 계열로 친구라는 거예요. 자율신경실조증 계열의 질병인 거죠.
그래서 이 병은 먹는 음식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입시하면서 발이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진짜 막 울고 막 화내고 진짜 발바닥을 막 바닥에다가 쿵쿵 찍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네, 진짜 미친 짓이었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은 저의 강박증이라든지 급한 성격, 그리고 춤도 어떤 속근육이나 관절 주변에 붙은 근육들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겉근육으로 막 춤을 췄던 기억이 나는데요. 진짜 막 음악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욕설도 퍼붓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팔체질 한의원을 다니면서 침 치료를 받으면서 먹는 음식을 바꿨더니, 그러니까 해로운 음식은 먹지 않고 이로운 음식만 먹었더니 족저근막염이 나았습니다. 강박증도 나았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받았던 치료 중에서 도움이 된 것, 도움이 어느 정도 된 것, 그리고 도움이 전혀 안 됐던 치료나 요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도움이 많이 된 것, 족욕, 냉찜질, 사우나.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족욕을 한다는 건, 따뜻하게 한다는 거는 주변 근육을 풀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발에 있는 염증에는 냉찜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우나는 온몸을 풀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시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겨요. 만약에 제가 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소 에어쿠션 깔창.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2,000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 되게 크게 나오거든요, 깔창이. 그 주변 테두리를 잘라서 발가락 부분을 자른 다음에 신발에다가 넣고 다녔는데 진짜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충격 자체를 줄여야 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휴족 시간. 휴족 시간 쿨패치인데 이거를 뒤꿈치에다가 잘 때 붙이고 잤는데 이게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붓기와 염증을 잠재우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벨트 마사지기예요. 그 덜덜이 있죠. 그 목욕탕 가면 있는, 헬스장 가면 있는 것들. 아, 요새는 헬스장이 없어요. 요새는 마사지건도 잘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롤러로 마사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14년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잘 발달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진짜 헬스장 찾아가고 일부러 막 벨트 마사지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무 재질의 돌기 지압판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일반 시중에 파는 고무 재질이라서 밟으면 진짜 부드럽고 시원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사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테이핑. 발에다 테이핑을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족저근막염 테이핑이 이렇게 5갈래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병원에서 배운 테이핑을 했어요. 이거는 다음에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올릴게요. 이건 진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체질 개선. 그리고 열 번째는 다음 카페에 족저근막염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어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움이 간접적으로 됐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번 지코일 신발. 그러니까 발바닥 뒤꿈치에 코일로 된 신발이 있는데 전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신발까지 찾아서 신었어요.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그리고 신고 다니면은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셔요. 그 신발 뭐냐고. 네. 그래서 그런 신발도 신고 다녔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충격 자체는 흡수해줘요. 근데 이게 염증을 낫게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NA 주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족저근막염 앓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맨 처음 맞았을 때 제일 효과가 크고요. 3회까지 효과를 크게 봤어요. 근데 발에 주사를 하는 방법에 따라 발 뒤꿈치를 이렇게 관통해서 주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염증에다 직접 주사바늘을 넣는 방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 뒤꿈치를 관통해서 주사를 맞았던 게
훨씬 아팠지만 효과는 좋았어요. 진짜 맞는 순간 염증이 진짜 사라진 것 같이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해요. 근데 4회부터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푹신한 실내가 도움이 되고요. 물리치료에서 흔히 하는 초음파 치료도 도움이 됐습니다. 레이저 치료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증상이 완화된 이후에 스트레칭은 어느 정도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7번째 필라테스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도수치료인데 마사지를 병행한 도수치료 있죠.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금환 테라피라는 걸 했는데 금색으로 된 링으로 따뜻하게 가지고 이렇게 근막을 이완시키는 게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좀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은 도움이 전혀 안 됐거나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외 충격파. 진짜 아프기만 하고 오히려 더 저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외 충격파가 모두에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저에게는 체외 충격파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싼 깔창. 족저근막염을 위해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에 되게 광고를 많이 하는 깔창이 있는데 그걸 제가 써봤는데 그 깔창 아치 부분이 오히려 염증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저는 족저근막염이 악화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홈케어 전기 물리치료 있죠. 도움 하나도 안 됐고요. 다이소에 쑥팩 발팩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효과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DNA 주사 있죠. 아까 효과 좋았다고 하는 거 1회부터 3회까지는 좋았으나 4회부터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병원에서는 그 DNA 주사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저에게 주사했던 거예요. 저는 섞여 있는지도 몰랐다가 실비 청구하려고 떼어본 서류에서 확인했어요. 스테로이드? 그래서 저에게 설명도 안 하고 스테로이드를 주사에다 섞었던 모 병원 원장님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제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4개월이나 겪었거든요.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작용을 겪었는지는 너무 힘들고 더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효과를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차전자피환 있죠. 그거는 제가 먹었는데 체질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네. 이거는 한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한의원 침 있죠. 이렇게 놓는 침. 그거는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자극만 같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진짜 많은 치료를 받았었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요. 족저근막염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완치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존재 화이팅이에요. 다음에 족저근막염을 위한 테이핑 제가 직접 했었던, 왜냐면 제가 안무가고 무용을 계속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발의 뒤꿈치에 뼈가 느껴지는데도 테이프를 감고 춤을 췄거든요. 그렇게 저에게 도움이 됐던 그 테이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춤추듯이 사세요.